오늘의 사연은 친정 부모님이 하는 월 매출 1억 가게를 달라고 하는 남편. 거절하니 이혼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친정 재산 노린 남편의 검은 속내가 탄로가 나네요. 한 푼도 안 뺏기고 안전하게 이혼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저한테 큰 고민거리가 생겨서 조언을 좀 구하고자 큰맘 먹고 글을 씁니다. 고민은 요새 남편이 회사에서 좀 압박을 당하는지 계속 저희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식당을 하세요. 오래 털을 잡고 있기도 했고 맛도 괜찮고 해서 단골도 많고요. 식당을 좀 크게 하고 100평 정도요. 24시간이라 수입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거 보고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사람 불어가며 쉬고 싶을 때 쉬며 장사해보고 싶다고 장사를 이어받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장사하기가 싫어요. 남편은 장사의 장점만 보고 이어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장사 정말 힘들거든요. 저 대학생 때 방학하면 집에 너무 가기 싫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고 계시면 당연히 저도 돕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홀서빙이며 주방일이며 하나같이 쉬운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손님은 그렇다고 쳐도 직원 다루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걸핏하면 무단 결근에 아무 말 없이 관두고 특히 부모님 가게는 24시간이라 야간 직원이 잠수를 타면 새 직원 구해질 때까지 부모님이 쪽잠 주무시며 일하시고 저 취준생일 때도 직원 잠수 타면 불려가서 일했어요. 직원을 더 쓰시라고 해도 주인 없는 가게는 망한다가 부모님 신념이셔서 어차피 본인들이 계셔야 할 거 타산 안 맞춰가면 직원 쓸 필요 없다고 하시고 저도 부모님 힘든 거 보면 마음 안 좋지만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저리 완강하시니 그러려니 생각하고 나는 절대 장사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쯤 전부터 부모님이 가게 상호랑 건물 땅을 같이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생은 이제 그만하고 로망이었던 전국 캠핑카 여행을 이루시기 위해서 캠핑카를 주문해서 이번 달에 제작에 들어갔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고집을 피우네요. 여행 다니시라 해라. 본인이 가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용돈도 400씩 드리겠다는데 용돈이란 말에서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이어받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데 완벽히 하려면 1, 2년은 걸릴 거고 게다가 부모님 성격상 절대로 남편한테만 맡겨두지 못하시고 가게 나오실 것 같아요. 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그이가 힘든 걸 보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여생을 즐기며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모든 걸 차분히 얘기해도 남편은 내일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설득하면 맘 약하신 부모님은 그래 보자꾸나 할 것 같고요. 하소연을 하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지 남편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남편 퇴근 후 조언들 참조해서 협의점을 찾고 여러분이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결과도 올리겠습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쓴소리 많이 해주셔서 어제 남편 퇴근하고 얘기 길게 했습니다. 제가 글은 처음 써보는 거라 내용이 좀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사는 부모님이 대학생 때부터 회사 다니기 전까지 저에게 이어가라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너무 싫어서 얼른 취업했고요. 아이 가지고 휴직하던 중 부모님이 건물을 매입하셔서 저에게 원룸 관리를 맡기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아예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집은 원룸 건물 주인 세대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돈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가게 매출도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정도 되고요. 순수익은 아니고요. 매출만으로 해요. 제가 가서 도와주고 정산 정도만 해봐서 재료비, 인건비 등등 얼마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건물은 부모님 건물이라 임대료는 없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까 남편 보고 회사 때려치우고 싶으면 그만두고 원룸에 청소 이모 쓰지 말고 우리가 원룸 관리하자 했는데 남편은 너무 저희 집에 기대는 것 같다며 부모님 용돈 챙겨 드릴 거랑 애기 분유값은 자기가 벌고 싶다고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던 와중에 위에 일들이 일어났네요. 남편은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저희 친정의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정말 저를
떠받들듯이 해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더 가게 이어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옛날에 이어받으라고 하셨다고 한 걸 생각해 아마 쉽게 말을 내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말재주도 없고 이런데 글을 올리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서 내용 설명을 덜 드려 많이들 격분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결론은 저는 가게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 노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이 일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집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나가서 카운터라도 봐야죠.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3년 정도 가게에서 서빙부터 주방까지 다 해본 뒤에 이어받을 자신이 있으면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싫어하더군요. 여러분들 댓글처럼 밑바닥은 안 하고 사장부터 시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정신으로는 장사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 접으라고 했습니다. 돈도 충분한데 왜 그러냐. 시댁에는 어르신들이 내 눈치 보시는 것만큼 내가 더 잘하겠다. 기죽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회사 계속 다니더라도 접대 회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접대 회식 나갈 거면 그만두고 원룸 관리나 같이 하자. 아니면 이혼이다 했습니다. 저는 남편 다른 문제는 다 이해가 됩니다. 무능력해도 됩니다. 사람 좋고 착하고 저에게 잘해주고 애기랑 정말 잘 놀아주거든요. 근데 다른 여자 끼고 술 마시고 터치하고 그런 꼴은 못 보겠어서 접대 회식에 많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이혼이란 말도 꺼냈습니다. 일단 남편이 가게 이어받는 거는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이어받아서 기표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까 걱정도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가게 넘기는 건 말도 안 된다 하시니 더 큰 힘을 받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가 사연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오늘 남편이 출근하며 나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자네요. 이혼하자입니다. 제가 너무 돈으로 속박만 하고 노력하려는 자기 진심을 못 알아준다네요. 그리고 친정의 눈치만 보고 살며 저에게 조아리며 사는 시댁 식구들 더 이상은 못 보겠답니다. 저보고 남편 기살려 줄 줄도 모르는 여자래요. 남편 기죽지 말라고 물심양면했던 게 속박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 이 남자 능력 이런 거 안 보고 사람 선한 거, 저를 사랑하는 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이것만 보고 결혼 결정했습니다. 첫 만남도 가게에서 술병 깨시고 난리치던 손님에 어쩔 줄을 몰라 벌벌 떨고 있는데 남편이 좋게 좋게 보내는 거 보고 치료비 드린다며 연락처 받아내 제가 먼저 연락했었습니다. 솔직히 외모도 좋긴 좋았습니다. 제가 자랑할 만한 외모는 아니지만 남편은 자랑할 만한 외모거든요. 저는 남편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모든 행동을 속박으로 느낀다니 저 정말 시댁에 잘하고 살았습니다. 저 시집가면 주겠다고 사두신 주상복합 아파트도 신혼 때 잠깐 살다가 원룸 관리하러 들어가면서 임대 아파트 사는 시댁 상황 딱 해서 들어가서 사시라고 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제사상 제가 다 보고 시댁에 필요한 것들 다 제가 해드렸어요. 남편에게 좋은 여자가 되고 싶어 아버지가 해주신 차도 남편 끌고 다니라고 하고 외모적으로 제가 많이 모자란 거 알아 수술도 하고 매일같이 가꿨습니다. 출산 후 살 때문에 남자들 성욕 떨어진다 그래서 저 정말 피나는 노력해서 출산 전보다 오히려 몸무게는 더 줄었어요. 처지는 살은 어쩔 수가 없었지만 전 정말로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단어가 남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셔서 저 남자는 아직 날 사랑한다 이 생각으로 계속 제가 저 자신을 설득시켰습니다. 근데 남편이 더 이상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울고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차분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이혼해 주려고요. 아빠 없이 자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댁에 연락도 드렸습니다. 남편이 이혼 얘기 꺼냈다. 남편 말대로 해줄 거다. 시댁에서 저에게 잘해주셔서 참 감사했다. 하지만 집은 나와주셔야겠다. 3개월 정도 시간 드리고 집은 내놓을 거니까 빨리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쩔쩔매시며 남편 다리를 잘라서라도 아가 네 옆에 앉혀놓겠다 하십니다. 소름이 쫙 돋더군요. 아무리 궁하다지만 어찌 그런 말을 하는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저는 쉽게 돈을 벌지만 자신은 정말 힘들게 번 돈이라며 의시되던 그 꼴이 예전엔 안쓰러워 보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우습기만 합니다. 남편이 저보고 돈으로 너무 휘두른다고 했는데 진짜 휘두르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요. 제가 돈으로 휘둘렀던 모든 배려들 철저하게 다시 뺏을 겁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없었다면 아직도 난 못났으니 남편에게 맞춰줘야 한다라고 제 자신을 억압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 떨어지고 보니 남편도 세월에 얼굴이 많이 무너졌더군요. 잘생겼던 얼굴은 폭 사가있고 훤칠한 덕지는 이제 살집으로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못난 외모 때문에 남편에게 다 맞추고 살았던 게 너무 후회됩니다. 이젠 애 하나만 보고 편하게 살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갔는데 가게는 여전히 바빴고 어머니께 해장국 하나 내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먹으려는데 단골분들이 딸내미 왔냐면 반겨주시더군요. 부모님이 10년 넘게 20년이 다 되도록 조금씩 키워오며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런 좋은 곳을 남편한테 넘길 뻔했다는 게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따끈한 국물 넘기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못난 딸 둬서 본인들 터전 넘기네 마네 얘기 나온지도 모르시고 여전히 손님들 맞이하며 땀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카운터 보시던 엄마가 무슨 일이라며 달려오시더라고요. 잠시 얘기 좀 하자고 부모님 모시고 창고로 갔습니다. 모든 내용 설명드리니 아버지가 자신은 상관없다면서 네가 힘들면 최서방한테 가게 줘도 된답니다. 본인들도 이 가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아깝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체력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고 단골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보단 남편이 받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하시네요. 가게가 성업 중이니 비싼 값에 넘길 수 있지 않냐 물어봤더니 비싼 값에 넘기더라도 넘기고 나면 자신들은 너무 허무할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빠 없이 클 손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서 조금 마음 흔들리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원하시니 넘겨주면 남편이 날 다시 사랑해 주려나 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마음을 굳게 먹어도 10년 산 정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댓글들 생각해서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남편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다고, 이제 가게 넘기고 편안하게 사시라, 딸이랑 손주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고 편안하게 살자 말씀드렸습니다. 악착같이 일에 가게 키워온 강한 부모님이 저에게 정말 많이 약하세요. 두 분 장사하시느라 부모 좀 모르고 어릴 땐 할머니 밑에서 크고 커서는 같이 장사하며 자랐다고 너무 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는 것도 본인들이 괜히 판다고 해서 남편이 화난 건 아닌가 전전긍긍 하시네요. 집에 가겠다고 차문 닫고 들어가시라고 하는 순간까지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마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마음 더 다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댁에 다시 전화드렸어요. 죄송한데 한 달밖에 시간 못 드릴 것 같다고, 한 달 안에 집 빼달라고 했습니다. 저 아들이랑 같이 부모님과 함께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닐 겁니다. 캠핑카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 최대한 빨리 집 팔아 캠핑카 제작 들어가려고요. 시어머니 노발대발 하시며 얼굴이라도 보며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성급하게 생각하느냐. 본인 아들이 생각이 짧고 욱해서 그런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이혼은 아들이 원치 않더라도 이제 제가 이혼을 원한다고, 한 달이면 충분히 집 알아보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시댁이 남편한테 분명 연락했을 건데 저한테는 아직 연락 안 오네요. 자존심 세우는 건지 대책을 세우는 건지 아님 평생 오냐오냐 해주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어이없어 하는 건지 퇴근하면 무슨 속셈인지 알게 되겠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 신청해놔서 곧 가봐야 하네요. 한숨 자고 가고 싶은데. 나중에 처리하고 꿀 같은 잠 자야겠습니다. 최종 후기입니다. 남편은 퇴근을 하고 어떻게 내 부모한테 집을 갑자기 빼라고 할 수 있냐고 돈 가지고 유세 떠는데 얼마나 자살아 두고 보자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가더군요. 그동안 살면서 몰랐던 면을 많이 봐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 생각했죠.
일단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하니 원룸 관리하던 돈이 제 통장에 남아있으면 부모님께 선증여 받은 거고 10년 이상 살았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여 그동안 무상으로 시부모님께 빌려드린 주상복합 월세 계산하고 원룸 관리하면서 대통장으로 옮겨놓았던 돈도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다 옮겨놓았습니다. 주상복합 건물과 원룸 건물은 부모님 명이니 다 정리하니 저희 부모님이 부자인 것이지 제가 가진 재산은 제 명의의 8년 된 자동차 한 대뿐이더군요. 일단 재산 부분은 정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 양육권을 제가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 서류상으로는 무직자이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이고 수입도 없었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한번 크게 남편과 부딪힙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남편과 시부모님은 조그만 원룸을 얻어서 집을 옮겼습니다. 저한테 양육권을 안 주고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나름 계산적으로 나온 거죠. 자기가 양육권을 주장하면 제가 숙이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몫 단단히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 양육권 포기했습니다. 누가 키우던지 내 자식이 어디 가겠습니까? 대신 제가 양육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양육권을 포기하니 당황하더군요. 무조건 양육권 못 준다고 하던 남편이 양육권 가져가려고 양육비 안 준다는 제 조건에 동의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뜯어내고 이혼서를 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계산은 양육권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혼 숙려 기간에 제가 조만간 숙이고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압니다. 남편이 진짜 이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에게 기싸움하고 있는 걸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수십 년 장사하던 장사꾼 딸입니다. 저도 당연히 계산이 있죠. 전 남편 월급은 제가 여유로워서 자기 집 생활비에, 용돈에, 자기 용돈으로 전부 쓴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집거리 월급을 가져오긴 했어요. 100만 원 가져오면 대신 가져가는 게 150만 원인 게 탈이지만요. 남편의 씀씀이로는 도저히 저희 아이 학원조차 보내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기에 몇 개월 못 갈 거라는 계산이 저에게도 서 있었기에 잠시 아이를 보낸 겁니다. 물론 아빠한테 보냈지만 학교 끝나고 시댁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 제가 했습니다. 잠만 아빠 집에서 잤지 매일매일 보는 건 계속하였습니다. 단 학원비가 없다고 해도 금전적 지원은 제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 집으로 가고 싶다고 떼쓰고 울었지만 조금만 참자고 다독이고 집으로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2달이 채 되기 전에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은 아닌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숙려기간이니 이혼 없던 걸로 하고 마무리하자고. 돈은 쪼들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고 이혼하자고 집안을 뒤집은 것 치고는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죠. 쉰 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혼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묻습니다. 자기 월급으로는 생활비에, 월세에 아이 학원비 감당이 안 된다고 지원 좀 해달라고. 학원비 없으면 보내지 마라. 난 지원해줄 생각 없다고 하니 천하의 못된 년에 돈만 아는 년 등등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돈 없으니 아이는 제가 키우라고 합니다. 너도 양육비 안 준다고 했으니 자기도 못 준다고요. 네, 제가 노리는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 다시 해서 양육비 안 받는 대신 아이 양육권 가져왔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못 받았지만 소중한 제 아이는 지켰습니다. 이번에 이혼이 아니었다면 재산 누리고 두 얼굴을 하고 지낸 남편의 진짜 얼굴도 모르면서 시댁이 빨대 꼽히면서 계속 돈줄 대면서 살았을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숙려 기간이 끝났고 이혼도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얘기에 귀 기울이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수십억 재산을 받게 되니 시아버지 요양원 보내자는 아내, 두 말 않고 이혼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이 원래 지역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자린고비까지는 아니어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이후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4살 터울 아래 이렇게 5 식구가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여기저기 일을 다니다가 아버지 건물을 하나 맡아서 카페와 PC방, 작은 음식점 등을 관리했습니다. 반면 제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이른 나이에 유학도 갔고 그쪽에서 작은 사업체를 꾸려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저는 30이 되기 전에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동생은 거의 반비혼주의자라서 연애만 할 뿐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에 어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연세 66으로 한창 때 나이라 저희 가족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때 제 동생은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와 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에는 단 한 푼도 관여하지 않고 형인 저한테 일임할 테니 이제 혼자 되신 아버지를 형인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이 부분은 감히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와이프에게 동생이 이야기를 전하고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홀로 되신 아버님이 가여우니 우리가 모시자고 단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 오래 고민해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만약 모시기 싫다 해도 당신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자신은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도련님, 제 동생한테도 그리 말하고 아버님을 모시자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생도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의 모습을 보시고 고마우시게도 가지고 계셨던 재산 대부분을 제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 동생이 전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만 동생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 더 슬펐으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뒷수습을 하고 장례까지 치른 후 몇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많이 노쇠해지셨고 저도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봄이 오기 전 와이프가 아버님을 실버타운에 모시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슬픔이 다 가시기 전이라 너무 황망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를 왜 실버타운으로 모셔야 하는 거냐 라고 정신없이 물어봤지만 와이프는 이제 아버지 연세가 많아지셨으니 실버타운으로 모시는 게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상주 도우미 수십 분을 쓸 수 있고 죽은 동생과 약속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기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어길 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계속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머리가 차가워지고 곰곰이 따져보니 혹시라도 와이프는 제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모시지 않아도 저희 집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가 됐습니다. 와이프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고 오히려 증오심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떠나서 죽은 제 동생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실버타운에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넌지시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와 자식들을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럼 아버지를 실버타운에 모시게 되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은 다시 전부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버타운에 모시는 비용과 계속 찾아뵙고 신경 써야 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고 그동안 모신 것도 있으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모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상황을 비약해서 상상하는 건 아닐까? 내가 오히려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이혼까지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의견 듣고 싶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첨언합니다. 저희는 지상 3층, 지하 1.5층 단독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층에 거주하고 계시고 일반 주택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출입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는 전담 입주 도우미와 운전기사분이 따로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시아버지 속옷을 빨래하고 뒷바라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물론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시고 사는 걸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했던 거고, 그와 상관없이 모시고 살자고 한 건 와이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오랫동안 몸 관리 잘 하셔서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 지금은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시며 현재도 지인들과 가벼운 운동과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맛집 같은 것도 찾아서 다니시고요. 와이프가 병수발을 드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동생이 죽은 이후로는 조금 힘에 겨워 하시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실제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첨언했습니다. 또 추가해 드립니다. 몇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다시 첨언합니다. 원본 글과 추가 글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애초에 와이프가 저희 아버지 모시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도움 주시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역에 있는 동생이 아버지를 크게 걱정하였기 때문에 모시고 살지 말지를 고민했던 겁니다. 쟁점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 동생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는 약속. 와이프는 약속을 어기려는 겁니다. 일종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돌려드리는 건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왜 이런 글을 썼느냐, 뻔한 거 아니냐는 댓글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너무 황망하고 슬픔에 빠져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비약하여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와이프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 얼굴 맞대는 지인들에게는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댓글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저희가 아버지께 얹혀 살았다는 게 더 맞겠네요. 손님이 주인을 내쫓으려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떠나보내고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야 조금 마음 추스리고 계신데 여기에 제 일로 심기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 죄송스러울 뿐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작이라면서 제 상황을 자체 폄하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본인에게, 가족에게 혹은 주변에 이러한 일을 겪지 않으셨다는 뜻일 테니까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동생이 사망하고 동생의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받는 거지만 상속 포기하셔서 결국 그 재산도 제가 상속을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 놓고 사실 아내가 특별히 시아버지를 봉양한 것도 아닙니다. 일은 도우미분들이 하셨으니까요. 아마도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정신적 안정감 같은 것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의 사치는 늘어만 갔고 제가 커피숍 운영 등으로 벌어다주는 생활비 또한 모은 것 하나 없이 쇼핑 등을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알아보니 제가 사실 제 힘으로 번 것은 거의 없고 다 상속 재산이라 아내에게 재산 분할 해줄 것도 없더라고요. 이혼하면 5천 정도는 해줄 생각입니다. 방이라도 하나 구할 정도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십억 자산을 상속받으니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상실감이 제일 큽니다. 제가 죽으면 상속은 다 아내한테 갈 텐데 재산 물려준 시아버지를 저리 홀대하면 나중에 저도 아프면 똑같이 전철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이 떨어져서 도저히 못 살겠는 게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겠죠. 여러분들은 부디 앞으로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님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와이프가 개 땡땡땡이라는 거. 님 동생 죽으니 재산 갈 데 없는 거 알고 저 지랄하는 거고 실버타운 관리비요? 그거 님 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쓰면 되는데 뭔 관리 비용이요? 그리고 여태 님이랑 님 아내가 아버지 모시게 뭘 모셔요? 솔까 님들이 아버지한테 빈대부터 산 거지.
참나, 이제 님 동생 주군이 본성 나오네요.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님 아내한테 아무 권리 없고요. 님 명의로 된 거 있으면 이참에 그냥 님 아버지 명의고 아내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세요. 그 땡땡녀는 버리는 게 답입니다. 아내분에게 이혼녀가 좋은 점을 알려주세요. 글쓴이는 동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아버지를 택하시면 될 것이고 아내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이혼이 답이죠. 여자 욕심이 지나쳐 결국 밥상 엎었네. 남편 사람 좋아 보이고 재산도 다 받았고 시아버지도 케어하는 사람 있어 손 갈 일 없으면 가족으로 신경 써드리기만 해도 사랑받겠구만. 실버타운 보내고 그 돈마저 꿀꺽하려고 부모 나이 들면 받는 거 없어도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뭐 호강에 겨워서 쯧쯧쯧. 아내분 참 남편을 잘도 속이고 살아왔네요. 상속받을 돈 때문에 참아왔는데 어차피 다 글쓴분 상속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니 굳이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시부모인 걸 떠나서 부인과 자식이란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도 없는 건지. 글쓴분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저 같아도 그런 매정한 아내와는 못 살겠네요. 막말로 글쓴이가 잘못되면 당장 시아버지부터 실버타운에 보낼 뿐이니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말 속에 참 교양이 묻어나네요. 진짜 부모님께서 자식 잘 키우셨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형님이시지만 글 속에서 보이는 쓰니님의 인품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서 괜한 욕 사서 듣지 마시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걸 하시면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부디 최대한 덜 충격받으시는 쪽으로 끝맺음을 내셨으면. 아저씨 알아요. 와이프분 욕하는 댓글이 훨씬 더 많았는데 억지로 아버님 모신 게 아니라 합의하에 모셨다는 추가 글만 올라오는데 답답해요. 그래서 이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돈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데 이제 님도 나중에 아프거나 하면 버려질 것 같거든요. 저는 님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었을 때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동생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님이 못 견디고 평생 후회하면서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글을 읽어보니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와이프. 저는 그 와이프가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상속받은 돈이며 통장이며 모든 돈을 지키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님. 끝까지 아버지 모시고요. 그리고 와이프분께 당연히 실망하실만 합니다. 배신감도 느껴지겠죠. 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요. 아버지 몸 모시겠다고 하면 당장 건물 명이며 정말 평화 평온히 함께하기를. 오늘의 사연은 세상에 하루아침에 2억이 넘는 돈을 날려먹었다는 남편.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알아보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2억 2천을 날려먹었네요. 아직도 꿈 같고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이라도 써봅니다. 결혼한 지 3년, 아기 21개월. 솔직히 서로 막 사랑해서라기보다 어른들의 성화에 결혼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없이 착한 남편이었고 초반에 다툼도 있었지만 원래 착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 저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기에 저 또한 좋은 아내, 엄마 되려고 그 흔한 친구들 모임도 아기 키우면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끼리 알콩달콩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2억 2천을 저희 친정아버지께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아빠 엄마는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오빠가 결혼 전에 빚이 있었는 줄 알고 엄마는 그 문자 받고 눈물도 흘리셨대요. 얘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이러시면서요. 엄마가 내일 너희 집에 들릴게 이러며 남편 이름을 부르며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고 끊으셨어요. 스피커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냐,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거냐 궁금해서 계속 물었더니 자기가 빚이 있었다. 2억 2천 이러는 겁니다. 처음엔 결혼자금이랑 뭐 이런저런 썼던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 결혼 집도 제가 했고 가전도 제가 했고 남편이 저에게 해준 거 아무리 생각해도 2억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근데 무슨 2억 2천이나 되냐고 했더니 그때서야 1년간 주식 비슷한 선물 투자인가 뭔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쪽으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도박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차는 건 1년 동안 2억 2천을 날리는데 오늘 아침까지 집 금고에서 1,600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전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어요. 절대 안 한다. 다신 안 한다.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게 없어서 미안해서 저 더 좋은 집에 이사 보내주고 싶어서 한 거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 인간 지 노트북 하나 사는데도 1년을 고민하는 인간이거든요. 제가 손목 끌고 가서 사자고 할 때까지 고민하고 못 사는 인간이었는데 대체 저런 건 왜 손을 댔을까요? 이혼을 하자니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육아도 참 많이 도와주는 참 가정적인 남편인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시는 안 한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하는데 그냥 갚아주고 한 번 더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전 진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하얗네요. 너무 갑자기 알게 된 일이라 아직도 꿈 같고 믿기지도 않고 그 큰돈이 없어지는 동안 한 번도 저에게 상의를 하지 않은 저 사람이 참 원망스럽고 정말 눈물만 계속 나네요. 추가입니다. 일단 댓글 감사합니다. 글 안 올렸으면 전 제가 갚아주고 다신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어제 그래서도 갚아줘야 하나 했던 돈은 부모님 말고 제 돈입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말한 건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답니다. 제가 알게 되니 자기가 갚겠답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을 알게 되고 밤 늦도록 잠도 안 오고 이게 뭔 일인가 뻥 찐 상태에서 꿈인가 현실인가 반 정신 나간 상태로 글을 썼네요.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학자금 대출에 결혼 전 생활비지 이자가 붙고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서요. 그걸 항상 아들처럼 안쓰러워 하셨네요. 그 부분에선 제가 어제 바로 전화로 말씀드렸고 오늘 오셔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돈은 갚아주실 수 없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선 화도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저도 갚아주신다고 하실까봐 그게 선물에 부은 돈이라 바로 알린 거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실감이 나네요. 하루 종일 숨을 못 쉬겠네요.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게 이런 건가 보네요. 거두절미하고 결론 이렇게 냈습니다. 이혼하자. 마이너스 통장 빚은 본인 월급에서 갚아라. 대신 아기가 있으니 같이 산다. 뭐 사이가 좋을 때도 각방이었으니 이건 할 말 없고요. 너를 믿지 못하겠으니 6년이든 8년이든 다 갖고 그런 쪽 손 안 댄다는 거 믿음이 가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든지 하자. 혹여나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시 이혼 상태이니 그땐 아기도 나도 못 보는 거다. 뒤도 안 돌아보겠다. 그리고 오픈 뱅킹으로 새로 개설은행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네요. 남편은 죽어도 이혼 못한다는 상태였고 나는 이번도 이번이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고 의심과 생각에 피가 말라갈 것이고 이렇게 아님 나 못 산다 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링크 보내서 남편에게 매일 댓글 읽고 어떤 큰 실수를 한 것인지 매일 되새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다 안타까워하시며 본인들 일이나 주위 분들 일 알려주시며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완전 이혼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고 또 모진 댓글 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 일어나면 아빠 찾는 아기 얼굴 보면 그건 못하겠습니다. 8년 지나서 또 한다 하시는 분이 있겠죠. 혹 만약 그때 또 그럼 그땐 애도 컸고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더더욱 미련 없습니다. 댓글이에요. 2억 2천도 이혼하면 님하고 상관없어요. 1,600? 그것만 날아가면 끝. 근데 이혼 안 하고 살면 2억 2천 더하기 1,600 날아가고 집까지 날릴거려. 지가 한 짓이 있어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핑계로 또 저지를 거고 한번 수습해진 맛을 봐서 또 기대할 거고 다음 사고 쳤을 땐 뻔뻔해지고 미안함도 반감이 됩니다. 말 들어요. 저것도 말만 번지르르 할 뿐 도박하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상의도 없이 저런 큰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 이혼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노트북 사는데 1년 고민하는 놈들도 주식에 미칠 수 있어요. 그거 도박이랑 똑같아요. 앞으로 사고 더 치면 쳤지 안 칠 놈 아닙니다.
금고에서 돈 빼가는 거 보면 글렀어요. 지금 도박 중독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훔치고 그 어려운 장인 어른께 돈 빌리는 겁니다. 중독 상태라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절대 친정 도움 받지 마세요. 이혼하는 게 최고인데 아직 아내분도 행복회로 돌리는 중이라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친정 돈 절대 받지 마시고 개고생을 해도 지가 빚 갚게 더 하세요.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돈 관리 쓰니가 하시고 저 인간은 없다 생각하고 애 미래 생각하면서 사세요. 이혼한다고 애한테 압박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혼 안 하신다니 대단하시네요. 2억 2천 그걸 친정 부모님께 빌렸다니 그 사실 알고도 전 애가 있어도 같이 못 살 것 같네요. 제일 먼저 그 사실을 나한테 알렸어야 하고 친정 부모님께 빌려도 내가 빌렸어야 해요. 그랬다면 용서했을지도요. 남편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당연하죠. 2억 2천 빚을 떠안게 생겼는데 갚아줄 황금 거위를 놓치겠어요? 그동안 집안일 잘하고 육아 잘했던 건 자기보다 돈 많은 아내랑 친정 안 놓치려 쇼한 것 같아 보일 것 같아서 전 못 살 것 같아요. 똑 부러진 척하는 바보네요. 이혼하고 같이 살면 스님한 바보짓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위장 이혼이 되는 겁니다. 이후 모든 건 같이 뱉어내야 하는 거고 하지만 지금 이혼 전에 좀 있음 비추심 서류들이 댕기러 올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미 재산도 서류 보내기 전 다 파악했습니다. 하루빨리 조치하고 근처 원룸으로 방 얻어 추방해요.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알아두실 게 있어요. 세금 회피 목적이나 부채 관련한 이유로 서류상 이혼하고 같이 살면 다시 일이 터졌을 때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갚아도 가장 역할은 기대할 수 없을 거고 한동안 죽어 지내다 삐딱선 탔을 경우엔 님도 일부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안 살면 그만이고 남편만 쫓아내면 그뿐일 것 같죠? 님 지금 결정은 언발의 오줌 누기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밀어두는 일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거주지는 따로 두고 아이와 자주 만나게 하는 게 낫단 말입니다. 주말 부부도 많아요. 이혼 상태로 한 집에 살아도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에 어떠한 태클도 걸 수 없습니다. 그럼 쫓아내면 그만이지. 과연 그럴까요? 2번, 3번 배신당한 님 마음은요. 남자란 족속들은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잘못에 대해 자기가 시달리는 거 참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한다며 원인 제공한 사실은 아랑곳 없이 그로 인해 본인이 겪는 불이익에만 연연할 뿐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상대방이 왜 이러는지 얼마나 힘들지 이런 건 생각 안 한다고요. 간슬기 다 내놓고 달래가며 사시게요? 님은 절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아요. 사고의 스펙트럼이 우물 수준이군요. 아싸! 이혼을 피했다. 1, 2년 납작 엎드리면 잘하면 풀리겠지. 그때 돼서 본색 드러나면 된다. 이런 속셈을 모르는지 알고도 속는 건지 아이 핑계는 대지 마세요. 님이 못 노는 거지 아이 진짜 위하는 엄마라면 절대 이런 결론은 안 냅니다. 님 결국 서류 정리도 안 할 것 같네요. 계속 살면 돈 해달라고 은근슬쩍 밑밥 깔 텐데 괜찮겠어요? 생활이 쪼들리니 어쩌니 불쌍한 척하고 이래저래 신경 쓰게 할 텐데요. 그러다가 대놓고 돈 해달라고 징징대고 화내고 하면요. 진짜로 안 보고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님 선택이니 책임도 님이 지겠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요. 사이다 썰 라디오에는 재미있고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